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동산 공법 시간이고요. 일주일 남겼습니다. 3개년치 기출문제를 셔플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1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소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은 정답 2번입니다. 70%.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죠. 건폐율 최대 한도 60%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0%, 수산자원보호구역 40%고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입니다. 그렇죠? 문제 2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자,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요, 그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거죠. 지금 주거지역 같은 경우 시가와 용도인 주거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없죠. 유보 용도, 이걸 정리 좀 해볼게요. 유보 용도. 지금 정리될게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이요. 일단 유보 용도에는요. 계획관리, 그다음에 생산관리 지역 및 자연 녹지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존 용도 지역에는요. 보존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존 지역, 보존 녹지 지역, 보존 녹지 지역 및 생산 녹지 지역이죠. 따라서 시가와 용도인 그 주거 지역은요.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이 아니죠. 자, 2번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 지역. 해당하죠.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 지역.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맞죠? 그다음에 교통 요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렇죠? 그래서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 용도 및 보존 용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유보 용도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 및 자연 녹지 지역. 보존 용도로는 보존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보존 녹지 지역, 그다음에 생산 녹지 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와 용도인 주거 지역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지 않죠. 정답 1번이고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죠?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이겠죠. 니은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은 용도 지구라고 하죠. 정답 1번입니다. 용도 지구의 개념이에요. 용도 지구란 다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1번이죠.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 절차 없이 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죠.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죠. 자,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 융자, 알성 등 임시 수용에 상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맞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건폐율, 그죠? 지금 이것도 정리해야겠네요, 그죠? 메모장 다시 꺼내서요. 지금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다음에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 건축협정 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거 대지의 조정이 있고요. 두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예요. 다음 지하층 설치, 건폐율. 그 다음에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자, 부설 주차장 설치. 그 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입니다. 따라서 니은 계단 설치는 없죠? 건폐율, 지하층 설치,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 그 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입니다. 계단 설치가 아니에요. 계단 설치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죠. 다음 6번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설명 틀린 것은 틀린 거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주체가 틀렸습니다.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3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고요. 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죠. 5번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요.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7번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야? 1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후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제외됩니다. 1번이죠. 2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들어야 한다. 맞죠?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 군 계획시설 사업의 이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시장이나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시행자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자, 행정청의 시행자는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해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8번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1번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죠? 자, 당해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는요,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높이 제한 완화 같은 경우는요, 그 도시지역 외가 아니라 그 도시지역의 도시지역 외가 아니라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죠. 4번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네, 맞죠? 맞는 지문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치원이죠.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란 뭐죠?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여러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나 그다음 마을회관, 그 다음에 공동 작업장, 기타 타가소나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죠. 노유자 시설 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죠. 노유자 시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노유자 시설이 아닌 이건 교육연구시설입니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타가소, 놀이터, 어린이집은 다 해당이 되는데 유치원에 해당 사항이 없다. 유치원 기억해야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건축 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맞죠? 관계 전문 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해당 사항 되죠? 자, 이것도 먼저 이걸 정리해야겠네요. 자, 건축 분쟁 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 첫째, 건축 관계자와 해당 주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이요. 분쟁. 둘째, 관계 전문 기술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요. 셋째, 건축 관계자와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이요. 넷째,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이요. 다섯째,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요. 여섯째, 관계 전문 기술자 간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그 건축 허가권자와 건축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 이는 대상이 되지 않죠. 그 외에 공사 시공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맞죠? 다음 관계 전문 기술자와 2번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피해를 주는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맞습니다. 해당 사항 있죠?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 그죠? 인근 주민 간의 분쟁. 다음 4번 해당 사항 없고요.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의 간의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이거 해당되겠죠? 건축관계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다. 맞죠?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당연하죠? 맞죠? 사전결정 통지로서 국토개임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맞죠? 사전결정 신청자는요, 건축위원회 심의안, 도시, 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사전결정 신청자는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하죠. 이 기간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됩니다. 상실된다? 틀린 거죠. 지금 통지받은 날, 사전결정 신청권은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틀렸죠?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요. 이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거 말장난 친 건데요.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2년 내에 사전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답 5번. 자, 12번이요. 주택 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 검사가 있은 후에 갑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소송에 따라서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야. 자, 1번 갑 소유자들은요.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면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2번 대표자가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지서를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받아 선정한다. 맞죠? 정답. 3번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 소송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요.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미치죠.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도요.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는 않는 주택의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5%를 넘었다. 주택 소유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만약에요,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의 대지 면적 5%를 넘는 경우 매도 청구를 할 수 없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매도 청구를 하려면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만 해요.
넘는 경우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자,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갑에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이 경과한 이후. 자, 매도 청구를 갑에게 할 수 없겠죠. 정답 2번. 그래서 13번이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될 수 없는 자는 국가죠. 네, 국가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지정할 수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다음이 14번이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도시개발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것,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 분야. 이 전체가 다 도시개발 사업 범위에 해당됩니다. 모두 해당되는 사항. 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맞죠? 맞습니다. 1번 정답. 단독주택에는요,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죠. 네,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 포함됩니다. 3번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그죠? 연립주택 들어가는데 기숙사 포함되지 않죠? 공동주택에 기숙사 포함되지 않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면 그 부속 토지 포함되죠? 틀렸습니다. 제외한다. 틀렸습니다.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 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틀렸죠? 여기에서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 시설, 유치원, 주민운동 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이에요. 간선시설. 그래서 부대시설에 포함되지 않죠? 정답 1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죠? 옳은 거.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2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고시 이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고시 일 다음이죠? 고시 일 다음 날, 이 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걸 본다? 틀렸습니다. 고시 일이 아닙니다. 조합의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죠. 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틀렸고요.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소송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이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재건축 사업을 5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죠. 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 건설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따라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에서만 건설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만 하죠. 네. 정답 1번이죠.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처마 높이가 10m인 건축물, 10m 맞죠?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인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인 2층의 목조물 건축물. 4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연면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500제곱미터. 지금 목조물 건축에는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목조물 건축물 경우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330제곱미터인 2층 목구조 건축물은요, 구조안전 확인서를 허가 건조에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이죠. 조문 그대로 따오면 일단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안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여러분들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건축물 다음과 같다. 자, 층수가 2층 이상의 건축이죠. 네,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이죠. 그다음 연면적 200제곱미터요. 근데 목구조 500이죠. 건축물의 경우 500제곱이요.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다음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다음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다음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죠. 이상인 건축물. 다음 건축물의 용도 및 그 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입니다. 다음 자, 문화유산 같은 경우죠. 국가적 문화유산. 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건축물로서. 다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18번 볼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시설 가능성이 옳은 거죠. 도시군 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다 좋은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10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10년이에요.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50제곱미터인 경우 해당 구역 개발사업 시행 시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150이 아니라 150만이 아니라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150만이 틀렸죠? 자,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이죠? 네. 공동구 관리자는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매년이 아니고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역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시설 결정은요,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습니다. 정답은 3번. 3번이죠, 3번. 정답 표시. 자, 건축법령상 가건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건요.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맞고요. 도시 지역 중 주거 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것,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되죠.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인 것. 이건 대상이 아니죠. 축조 신고 대상이 되려면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요,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이 아니라 1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틀렸죠? 야외 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맞고요. 2017년 10월 18일 현재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에 사용되는 것,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포함됩니다. 3번이죠. 정답 3번. 20번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1번이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하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 정비사업 계획기간 단축하는 경우 마찬가지 생략 가능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 변경하는 경우 맞고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구역 면적의 25%를 변경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기준은 이거죠. 정비구역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자, 해당 구역 면적의 25%가 아니라 20% 미만인 20% 미만의 변경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략 사유들 더 정리를 하면요. 자, 도시, 자,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시, 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 사유, 생략 가능 사유 첫째요. 정비 기반 시설의 규모를 떼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드리는 거 정비계획 사업의 계획기간 단축하는 경우 정비사업 계획기간 단축하는 경우 그 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25%가 아니라 그 정비구역 지정할 예정 구역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당해 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등입니다. 자, 정리됐고요. 자, 부동산 공법 여기까지 20문제 하프 모의고사 봤습니다. 나머지 20문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고 해설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는 시작과 끝이죠.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새로운 문제는 절대 풀 필요 없고 나온 것들 또 유사직역 문제, 유사직역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터디에서 최종 마무리하시면은 충분히 뭐 고득점까지 안 하더라도 합격 점수 이상은 나온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